17년, 18년 정도 이렇게 수사관으로 생활을 이렇게 했고요. 근데 사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것을 예방하고 구중하고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추적하고 구중하는 것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저희 경찰청에서도 그걸 어떻게 예방할 건가 그 예방 파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이버 이쪽 경제 이쪽으로 해서 범죄 예방 전문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2년 전쯤에 저희 대전에서 모 학교에서 남녀공학 학교였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 다 있으시죠? 근데 남녀공학 학교였는데 단성학교, 그러니까 남자 학교 또는 여자 학교를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잠깐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작년에 아이를 남학교를 보내야 되나 남녀공학을 보내다 이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 저희 아내가 무슨 소리냐? 무조건 남학교를 보내야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럴까요? 여학생들이 워낙 똑똑하고 내신 때문에 똑똑하고 정리를 잘하니까 남학생들은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고 내신 따기 워낙 힘들다. 그래서 그 똑똑한 여학생들을 도저히 남자들이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행스럽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남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똑똑하고 젊은 그런 여성분들과 좀 밀접한 그런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하면 어떤 생각들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또 교육을 좀 약간 덜 받으신 분들 이런 거, 또는 심지어는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이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경찰청 자료를 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똑똑함 결과에 보면 기관사칭의 경우에 20대, 30대가 거의 한 80% 정도의 이렇게 범죄 피해자로 이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85.8%가 여성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똑똑하고 정리를 잘하고 뭔가를 체크를 잘하는 이런 분들이 거의 80% 이상 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그런 범죄 피해자가 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조금만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유행을 좀 우리가 검토했을 때 기본적인 부분은 어쨌든 수사기관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 다음에 범행 수법에 있어서는 계좌 이체를 하는 부분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면에서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5배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대, 30대 그 똑똑하다는 분들이 대면에서까지 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뭐 이런 일들 좀 많이 있었는데 그 한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구를 갖다가 이렇게 다리 쪽에 이렇게 넣고 봉합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전문 용어를 잘 모르는데 폐색전 뭐 이런 것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엑스레이를 3번이나 이렇게 또 찍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 전공 분야 쪽에서만 그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전공 분야 쪽으로만 그 병적 원인이 뭘까라고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쪽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인지 심리학에서는 뭐 자신감 착각, 뭐 이렇게 지식 착각 이런 표현들을 좀 사용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경찰관인데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 교통 의경만 이렇게 봐도 어떨까요? 내가 안전벨트를 맸는지, 내가 뭐 잘못했는지 이렇게 지금 가슴이 철렁해요. 심지어 저도 술을 전혀 안 먹었는데 저 앞에서 음주 단속을 딱 하고 나면 갑자기 두근두근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러는데 수사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심리가 그대로 이렇게 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뭐 20대 그분 피해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나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혹시나 분명 이제 수사관 얘기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그 은행에 가면서도 그 사이트를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이 피해를 당했어요. 한 850만 원 정도를. 나중에 이분하고 이제 그 사이트 확인하는 데를 다시 들어가 보면 거기서 팝업이 떠요. 이렇게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뭐 이렇게 이런데 함부로 입력하면 안 된다. 그런 팝업들이 이렇게 뜨는데 그 여성분은 그 상황에서 막 가면서도 그걸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혹시나 하는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수사관 뭐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내가 혹시나라는 부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그분은 이미 벌써 보이스피싱에 낚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되게 간단해요. 돈과 관련된, 그러니까 수사기관 얘기 나오고 돈과 관련된 부분이 딱 나왔다면 어떻게 한다?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러시고 웃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다름이 아니고 급해서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 와이프 몰래 동창 핑계로 비자금 만들다가 걸려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데 나 그러니까 600만 원만 좀 빌려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려줄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딴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여기 이상민 위원님 계시지만 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또는 저희 서장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야 수희야 이수희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또는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30만 원만 보내라고 톡이 왔어요. 30만 원 보내 이렇게 톡이 왔어요. 수희야 저보다 이제 한참 교수님이나 또는 서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수희야 야 내가 지금 급한데 30만 원 지금 여기 빨리 술값 지불해야 되는데 라고 톡이 왔을 때 서장님 저한테 지금 30만 원 보내라고 한 거 맞아요? 라고 전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는요. 실제 했던 사건인데 5월 20일쯤 좀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새벽 3시 경우에 메신저 또 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물건이 선적이 됐으니까 돈 보내시면 됩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3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7시에 저한테 당직하고 있는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날렸어요. 점핑돼서 돈은 이미 점핑이 돼서 날라갔어요. 찾은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밖에 이렇게 되돌려받지 못했어요. 아니 그 아이디나 뭐 워낙 이제 요즘 힘든 상황이니까 아이디라든지 뭐 비밀번호 이런 해킹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돌려서 아이디를 알아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자고 있는 사람이 그 시점에 돈을 송금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그 범죄자가요. 교수님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이재철 교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한 1,000만 원? 교수님이 연봉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대충 이렇게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뭐 아이들 또 이렇게 케어하고 또 가르치고 강의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해서 우리가 한 500만 원, 1,0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이 친구들은 1억 3천을 버는데 대충 준비할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1억 3천만 원을 또는 850만 원을 이렇게 한순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버는데 대충 준비를 하겠냐고요. 수개월 동안 타겟을 정해놓고 얘가 어떤 상황인지 메일링해서 얘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시점에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나이 드신 분들 보이스피싱 뭐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데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아니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니 거기 은행 직원한테 또는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거야? 그 순간에 그 피싱 사기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때 이 사람들 무슨 말을 할까요? 수사관인데요. 유일한 증거, 법정에서 쓰일 유일한 증거는 선생님의 지금 저하고 통화하는 통화 음성입니다. 이건 녹음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잡음이 들리면 안 돼요. 당신 목소리라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조용한 곳에서 저하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만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상황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해킹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피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옆 사람을 한번 좀 쳐다볼게요.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옆 사람 좀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겸손합시다. 스스로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과신하시면 안 되고 누구한테든지 이런 일은 분명히 다가올 수 있다.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코스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예전에 제가 주식 투자를 조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저는 가슴이 콩캉콩캉해서 한번 500만 원을 넣었다가 정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옆에 계신 교수님, 서정택 교수님 주식 투자 해보신 적 전혀 없으세요? 돈이 많으시군요. 그 옆에 계신 민세아 강사님은 비트코인 해보셨구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하나요? 1,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금방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박 날 여보 대박 일주일만 기다려 대박 2배 될 거야 2배 3배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죠?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세요? 주식 투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랜덤 채팅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해요. 어떤 마음? 기대를 해요. 야, 얘는 진짜 이쁠 거야. 보이시죠? 정말 막 몸매도 정말 죽일 거야. 이쁠 거야라고. 여자 같은 경우는 저 남자는 엄청나게 막 근육질이고 되게 잘생겼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상상 속에 이렇게 채팅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랜덤 채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어플 받아서 애플리케이션 다운 받아서 이렇게 랜덤 채팅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할 때 팸에도 낯선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사람하고도 랜덤 채팅이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도 친추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사람하고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것도 랜덤 채팅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랜덤 채팅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빵키로 이게 뭐예요? 키로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어디 급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했더니 여자 걸렸어요. 몇 살이시죠? 27이에요. 내가 여자인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걸렸고 빵키로면 이 주변에 어디 있다는 얘기인데 여자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몇 번 경험했니? 너 여자 경험했니? 막 이렇게 하다가 여자분이 되게 의미심장한 오빠! 저 마이크 설치해 주신 우리 선생님 몇 살이시죠? 아까 30살 정도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오빠 그랬더니 27살 이렇게 여성분이 딱 걸렸는데 오빠 혹시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남성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몰라 하는 친구는 거의 없는 거죠. 알지 하면서 화질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 라인 또는 스카이프로 연결되는 쪽으로 이렇게 뭐 턱 문자를 주면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서로 얼굴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분이 옷을 벗습니다. 선생님, 여자분이 옷을 벗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분 이렇게 좀 촬영해 주셔야 될 텐데. 여자분이 옷을 벗으면 어떨까요? 좀 웃으시는데 이렇게 해요. 시간을 많이 안 주고 3분 정도 있다가 야 30만 원 보내. 그러니까 그 안에 여자가 옷을 벗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종교 관련된 분들 다 조사를 해봤어요. 남자는 99%가 아니라 100% 다 옷을 벗습니다. 여기에 한번 딱 걸리게 되면 남자는 99%가 아니라 죄송해요. 무슨 전도사, 스님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종교 특정 종교를 한 것이 아니라 웃으시지만 정말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 그런데 돈 보내 30만 원. 그러면 이분이 막 몸이 달라올랐다가 어떻게 할까요? 옷을 벗었었잖아요. 몸이 달랐다가 확 이제 얼음장이 되는데 장난하냐? 돈 보내라고 그래? 너 아버지 보고 50만 원 보내라. 이렇게 아드님 무슨 영상 보세요. 이렇게 지금 카톡으로 보내요. 안 보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룹 채팅 64명에 그 안에다가 엄마, 누나, 선생님, 주지님, 담임선생님, 이런 사람 다 초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들. 여러분들 좀 웃으시지만 자 잠깐만 눈을 감아볼게요. 잠깐 눈을 감아보십시오. 말 들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면 다시 눈 뜨세요. 눈 감았을 때 뭐가 떠올랐어요? 이 화면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눈 감았을 때 만약에 저 상황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아는 동생이고 내 신랑이고 내 남자친구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포항하고 영등포 쪽에서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관련해서요. 감당이 되세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 있어요. 장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여자분이 바빠요. 이분하고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분은 야 30만 원 보내라고 30만 원 보내. 그런데 안 보내다가 빠락빠락 해요. 저분한테 여기 보세요. 마이크 설치해 주신 기사님 저 보세요. 30만 원 보내. 했더니 저분은 되게 강직하게 생기셨잖아요. 배째 씨, 나 돈을 안 보내요. 돈을 안 보내.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10만 원 깎아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지금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고 지금 낚시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배째 누구한테 계속 괴롭힐까요? 여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지금 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수사관으로서 그런 아이들 오면 대학생들 오면 한 번 안 하죠. 괜찮아. 그리고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반드시 아이 케어해야 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 그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어쩌면 좋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뭐죠? 뭐예요? 어렸을 때 우리 봤던 거잖아요. 크게 얘기하면 뭐죠? 닌자 거북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강의 마칠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닌자 거북이를 5번 크게 따라 할 거예요. 아셨죠? 저는 별걸 다 시켜요. 자, 크게 5번 할 거예요. 몇 번 한다고요? 5번 할 겁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크게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닌자 거북이.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뭐죠?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젊은 친구가 지금 딱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우리 이상민 의원님 딱 입을 꽉 다물고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속으로는 뭐 생각했을까요? 의원님도 분명히 거북선 생각했을 거예요. 정신줄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정신줄 절대 놓으면 안 되고 아까 뭐라고 했었죠? 옆 사람하고 겸손하자. 유성경찰서 이수희 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